슬픔도 함께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동영상 플레이어. 두 번째 타협 컨트롤 표시 유튜브 차 활성화 축소. 버튼 삼성 캡처차 활성화하려면 두 번 탭하세요. 동영상 플레이어. 두 번 탭하여 컨트롤 표시 유튜브 차 활성화하려면 두 번 탭하세요. 동영상 플레이어. 10초 빨리 감기. 버튼 동영상 플레이어. 두 번 탭하여 컨트롤 숨기기 활성화하려면 두 번 탭하세요. 당신의 선택은 오직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국민과 더불어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당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광역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합동토론회 남성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동의대학교 행정학과 김도경 교수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남성 부분 경선에 참여한 4분의 후보를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광역비례대표는 단순히 비례의석 한 자리를 채우는 선출이 아닙니다. 정당과 당원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 방향을 시민께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부산민주당에 있어서 광역비례대표는 부산이 겪고 있는 다양한 핵심 의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하고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갈등을 조정하며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중요한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토론회가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누가 더 부산의 미래와 민주당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할 후보인지를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확인하시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3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며 부산시당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진행 방식을 간단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 사행 기준 총 76분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후보자 자기소개가 있은 뒤 사회자의 공통질문 1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후 각 후보자의 공약 발표가 이어지고 공약 발표 내용에 대해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통질문 2와 공통질문 3에 대한 답변을 들은 뒤 공통질문 전반을 주제로 다시 한번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끝으로 각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경선 일정 안내와 함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공통질문은 사전 고지된 질문안을 바탕으로 하되 실제 질문은 사회자 추첨에 따라 진행됩니다. 또한 발언 시간 초과 시에는 마이크가 차단되며 남은 시간은 이월되거나 합산되지 않고 즉시 소멸됩니다. 오늘 토론회의 자석 및 발언 순서는 사전 절차에 따라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토론회에 참석하신 네 후보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조용우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이종준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호 3번 안성문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권기홍 후보입니다. 이제 각 후보자께서 1분씩 본인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순서는 사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용우 후보께서는 1분 동안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1번 조용우 인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3가지 목표를 가지고 나섰습니다. 첫째는
내란 청산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던 내란 세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란 세력 청산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는 부산 탈환, 부산 승리입니다. 2018 어게인을 전재수와 함께 꼭 이루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도시 부산 건설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태문명 대전환 그리고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준 후보께서는 1분 동안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광역비례 후보 이종주 인사드립니다. 어제 연설에 오늘 토론회 강행군입니다. 먼저 어제 드렸던 말씀 중에 전재수 후보 국회의원 사퇴 시기를 5월 5일로 해달라고 제안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5월 1일에서 4일 사이로 다시 제안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전재수 후보님의 정치적 소신과 철학, 의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책임감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4월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시면 보궐선거가 있지만 5월에 하시면 보궐선거는 없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북구갑을 놓치게 된다면 부산 전 지역의 국회의원이 국힘이고 그 상황은 향후 2년간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정수행 과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재수 후보님의 원칙 있고 약속을 지키는 정치 존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공식 석상에서 제대로 한번 제안해야 할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라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도 전재수 후보님의 선택을 지지합니다. 이종준입니다. 예, 이어서 안성문 후보께서도 1분 동안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32,000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여러분, 저 안성문입니다. 안으로는 복지, 밖으로는 경제, 안팎으로 승리하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해양, 조선, IT, 무역, 실무 전문가로서 살아왔고 또 장애인 당사자로서 사회복지사로서 이제 삶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지금 장애인 당사자가 당당히 권리를 주체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는 이번 6.3 지방선거에 우리 민주당의 가치,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를 선택하면 본선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기흥 후보께서는 1분 동안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도 부산 제도로 완성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해양노동 청년후보 권기흥입니다. 저는 해운, 항만, 에너지 운송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왔고 노동조합 대표자로서 협상, 정책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수도 관련 국가 법률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산형 조례를 신속하게 제정하고 예산 및 행정체계를 확립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공통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작위로 추첨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공통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대표 시의원으로서 정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무엇이며 의회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예산안 심의가 있는데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낭비성 예산을 어떻게 식별하고 조정할 계획인가요? 자, 답변은 각 후보별 1분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이종준 후보, 다음은 안성문 후보, 이어서 권기흥 후보, 마지막으로 조용우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 정책 검토를 하는 핵심 기준은 제 생각에는 사회적 형평성과 포용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준으로 그 다음 이 사업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또 민주적 절차성에 문제가 없는가를 먼저 잘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 전체가 시 전체의 균형 발전과 약자들의 이 목소리를 좀 대변하는 그런 정책도 정책 검토의 기준이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서민과 평등이라는 가치를 좀 더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낭비성 예산의 식별 시그널은 조금 이따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홍피도를 보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이야기 나오는 게 연말에 도로를 뒤엎는다든지 또 하나들은 또 선심성 행사에 대규모 자금이 지원된다든지 반복되는 행사 자금이 지원된다든지 이런 걸 유심히 살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책은 순서와 절차가 있고 절차의 타당성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공청회, 애타심이 여러 가지 절차를 겪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하고 지금은 또 AI 시대입니다. 빅데이터라든지 밀실정치만 아니면 정책은 타당하게 오픈돼서 개방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부산시 예산 16조인데 그중에 40%가 복지 예산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복지 예산이 전부 다 장애인한테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쓰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실은 우리 지방 예산들이 다른 사각지대에 많이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쓸데없이 쓰는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기형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 소신으로 지출을 늘려야 할 곳이 있다면 반드시 낭비성 예산, 그리고 돈이 새는 곳을 찾아서 줄여야 한다라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새로운 일자리 청년을 모이게끔 하려면 해양산업과 여러 유관 단체의 이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이런 데에 과감히 투자하는 데는 분명한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을 시민과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예산까지 줄여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민의 체감도가 낮은 부분을 잘 찾아서 소모성 예산,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선심성 예산, 그다음에 행사성 예산 등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중복되고 반복되는 연구 용역과 홍보성 예산 등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먼저 들여보고 그것을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이고 투자 효과가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서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깎는 시원이 아니라 낭비를 줄여 꼭 필요한 데 쓰는 시원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영 후보죠. 예. 정책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 정책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효율성입니다.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정책을 검토해야 될 텐데 특히 비용 편익에 따라서 가장 많은 다수에게 이 정책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위한 정책인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책의 경우에 주로 지역이기주의 문제 또는 선심성 정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항상 그 정치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역이기주의적 문제들이 항상 과거, 현재, 미래 전체였던 우리 사회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하고는 거리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에도 좋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합동 토론회인데 후보 여러분들 약속을 잘 지켜줘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각 후보자의 핵심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 시간은 각각 2분입니다. 순서는 안성문 후보, 권기형 후보, 조영우 후보, 이종준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안성문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어제 토론회 시 발표했던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저의 삶 자체가 저의 정체성이자 당의 정체성과 궤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해양, 조선, IT, 무역, 실무 전문가로서의 지성과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복지사의 따스한 감성이 어우러지면 많은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첫째, 디지털 포용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어제 제가 점자를 가지고 처음 멘트를 했습니다. 많이들 당황하셨다 하고 임팩트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사회적 약자들, 어르신들, 키오스크 앞에서 많은 당황을 하는 경우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5%에 지나지 않는 키오스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급률을 최대한 디지털 포용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알람 서비스로 되어 있는 공무원 행정 주민센터에 가면 그냥 책 한 권 던져주고 알아서 찾아온나. 지금 현재 복지로 24, 정부 24에 잘 되어 있는 서비스마저도 정보 접근성이 약한 시각장애인이나 여러 어르신들한테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산업을 스마트 경제화시키겠습니다. 노동 강도가 높은 조선사업 등 그런 데서 육체적 근로가 약한 분들에게 큰 AI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만들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는 배리어 프리 부산입니다. 배리어 프리 부산은 다 같이 이동권, 교육, 문화, 체육, 예술까지 더불어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권기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시간이 짧아서 빠르게 말씀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해양수도 부산 이전 기관 이전 기업 기원 조례를 제정하고 싶습니다. 해운 기업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으려면은 공유재산 및 임대료 감면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 주거, 교육, 돌봄 이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효과를 매년 분석하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해양수도 부산을 주창하면서 해양산업 가족들에게는 상당히 제한적인 지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직농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적은데 선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한부모 가정입니다. 선원은 가족을 떠나서 바다에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에 대한 돌봄 지원과 심리 지원 같은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부산형 해양산업 노동자 지원 조례라는 이름으로 제가 조례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지수 개선 지원 조례라는 것을 만들고 싶습니다. 부산이 행안부 발표 기준으로 대구 다음으로 최하위권에 형성하는 안전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이 안전한 부산에서 살고 싶게끔 만들고자 저는 이 지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조례를 만들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주여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혁신입니다. 부산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교육 환경이 수도권보다 많이 비교적으로 약하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들을 국제중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를 하는 것을 교육청과 교육감 후보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부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산업, 일자리, 교육 그리고 정주 환경까지 연결된 정책으로 부산을 사람들이 모이고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영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예, 저는 기후환경 후보입니다. 부산시의회에 기후후보 1명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정활동은 다음 3가지 원칙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전환입니다. 부산형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그 일환으로 기후보험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보험 도입을 통해서 기후격차 해소와 기후불평등 완화 그리고 부산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를 강화하고 기후예산제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해상풍력 또는 수소 등등의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태도시 부산 구현입니다. 깨끗한 하천과 바다, 안전한 생활 환경은 시민의 삶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 생태축 복원 정책을 점검하고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생활 밀착형 공원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차단벽과 도심숲 활성화를 통해서 학교 마을 단위 환경교육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첫째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도시 전환, 둘째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미래산업 기반 구축, 셋째는 시민 참여와 책임 정치의 실현, 이 세 가지 목표를 통해서 부산시의회를 바꿔나가고 부산을 생태도시 부산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준 후보 공약 발표해 주십시오. 네, 저는 공약이 5개인데 그중에 3개 정도를 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산형 재가 임종 종합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부산은 전국 대도시 중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많으시고 또 많은 요양병원과 여기 이 건물에도 사랑채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요양병원과 또 요양원을 전전, 또 혹시 병원을 전전하시면서 좀 어려운 노후를 진행되고 있고 또 77% 정도의 어르신들께서 다들 병원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병원이 아닌 마지막 순간을 익숙한 내 집에서 맞이하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 돌봄과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를 갖다 결합해서 지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지원 조례를 마련해서 집에서도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어르신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더 나은 삶의 마무리를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학마통이라고 학생 맞춤 통합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참 좋은 정책이고 올 3월 달부터 시행됐는데 다만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원인이 학교 밖, 가정이나 사회에서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처하는 구조가 교육청, 교육계 안보다 어쩌면 시의회, 어쩌면 구의원, 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민원이 학마통에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민원이 겨우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복지와 관련된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홍피도와 관련돼서는 어저께 말씀을 드려서 다시 한번 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방금 발표한 공약을 바탕으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가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질문하고 상대 후보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나머지 후보 3인에게 자유롭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후보별 5분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권기형 후보, 조용우 후보, 이종준 후보, 안성문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자는 시간과 진행 질서를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질문자는 답변자의 답변 시간을 일정 부분 존중해 주시길 바라며 답변자는 질문자의 주도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열될 경우 사회자가 직권으로 발언 시간을 제재하거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기영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비례대표 후보들 간의 토론이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적이고 좋은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특히 우리 이제 훌륭하신 후보님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싸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 나온 김에 궁금한 사항들도 좀 여쭙고 또 모두 다 좋은 정책을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정책을 또 알리는 기회가 되는 게 이 토론인 것 같습니다. 저는 조용 후보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이제 핵심 의정 과제를 내셨던 것 중에 제가 본 게 이제 기후보험 추진이 있으셨습니다. 예. 지금 우리 풍수의 지진 보험이 있고 그걸 이제 우리 저소득층과 기초생활수급자분들한테는 70에서 100% 정도까지 이렇게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또 재해를 실제 당했을 때는 일반 이제 서민보다 더 많은 이제 보장까지도 이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보험이 이게 좀 더 어떻게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은 걸 것 같아서 어떤 것인지 좀 잠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기후보험은 이제
앞선 선진 사회에서 이제 거의 대중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기후위기 시대 또는 기후재난의 사회로 바뀌고 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기후재난도 이 공동체 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차별적으로 기후재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격차 또는 기후불평등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폭염이나 칭수, 해수면 상승, 또 물가 상승 등등까지 다 포함해서 기후위기 문제들이 실제 서민들 생활에 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성격과 그다음에 기후격차를 해소하고 기후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보험을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제가 제시를 했고요. 주도권이라서 제 시간이어서 죄송합니다. 또 더 많은 말씀 많이 듣고 싶은데 다른 질문도 있어서 네, 저희가 안승문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IT 전문가시고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서 창업이나 또 IT 부분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좋은 산업을 이렇게 고용도 일으키시려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공약들을 읽었는데요. 이게 지원을 해주는 건 사실 노동계 입장에서는 고용주한테 일시적인 지원은 고용 창출이 효과가 미미하고 그다음에 그 지원이 끊겼을 때 바로 고용이 단절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산이 청년이 떠나가는 이유가 일자리가 없어서보다는 자기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좋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떠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원할 사실 이런 창업 지원금이나 청년 지원금으로는 IT 업체에 지원을 하는 걸로는 일자리 효과가 미비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는지 잠시 여쭙겠습니다.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원으로서 참 산학지원 활동을 부산에 있는 거의 주요 대학에 다 했는데 실습생들 한 2달 정도 실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가 극히 없었습니다. 다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청년이 떠나가는 그런 부산 입장에서는 지원금도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대기업도 중요하고 중소기업의 좀 하청 구조가 좀 상향화돼서 좀 많은 시급 자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오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가 상대적 빈곤 아니면 격차를 줄이는 게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종준 후보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저도 폼피두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계 4대 현대미술관을 저도 다 가봤는데 그만큼 우리 부산에 폼피두가 온다니까 저는 사실 잘 모르고 좋아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상당히 비리 덩어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이 별로 안 남았지만 우리 당원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건립 비용이 1,130억, 부지비는 별도입니다. 거기에다가 운영비가 12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중 60억 정도, 그 반 이상이 이미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50억 정도를 부산시에서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폼피두라고 하는 로열티를 50억을 제공한답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 산업이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이 부산시에 이런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갖고 온다면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 예산에 속하고 이런 사업을 줄여서 저는 이 정도의 금액이면 부산에 있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더 나은 복지를 누릴 수도 있고 더 나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닙니다. 예, 이제 조영우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저는 기후후보, 기후환경 후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번 시의원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후와 환경, 생태도시 부산 여기에 좀 특화되어서 이쪽 취약한 기후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해서 온통 관심이 사실은 이쪽 분야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토론하시는 세 분 후보님들이 전부 다 이제 각 분야의 전문 분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어서 그런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볼 때의 기후위기 대응 또는 생태도시 부산을 위해서는 어떤 접목이 가능한지를 한 가지를 이제 공통 질문으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방금 전에 공약 발표하셨는데 세 분 다 하셨는데 세 분 다 이제 그 중에서 하나만 집중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먼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면
누구부터 할까요? 이종준 후보부터 네, 할까요? 예. 일단 먼저 뭐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만 선택하자면 저는 부산형 재가 인종 통합 지원 조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어머니의 소원이 사실은 저는 생활을 하면서 정책을 많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조영우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 거기에 집에서 요양원에서 부모님의 임종을 못 봐서 그 이후에 이제 후회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요거 시스템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생태와 기후위기 관련돼서는 지금 금정산이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요걸 좀 잘 활용해서 생태도시와 기후위기가 연관된 정책을 잘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또 금정산 관련된 이런 제안이 나오면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또 중간에 들어가네요. 제가 할까요? 예. 빠르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말씀하십시오. 많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후 환경 쪽에서는 부산항이 우리 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배가 많이 들어오는 부산항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려고 환경 규제가 상대국에 비해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를 많이 하면은 선박들이 들어왔을 때 비싼 기름을 써야 되고 오염에 더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걸 선진국형 정도로 올리는 것을 단계적으로는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의 이 기후뿐만 아니라 이 환경, 공기 환경 그 건강권까지도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심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하나 하고 싶은 공약은 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기존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혁신도시 때 것이고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실효성도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해수부에서 했던 사업들이 더욱더 지금 점진적으로 지원했던 것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들이나 이전 희망 기관들, 우리가 희망하죠. 이제 그런 기관들을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한다면 우리가 좀 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제안을 한다면 번호표를 뽑으면서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예. 그 환경계에서 놓은 우리 조영우 후보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거기에 이제 AI를 접목한 스마트 환경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예전에 그 영도구청부터 시작을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 종량제 같은 거 그런 걸 함으로써 우리 이동 움직이는 쓰레기통을 거기에 전자기구를 달아서 IoT 사물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제 청소까지 가고 또 쓰는 쓰레기마다 또 이렇게 요금을 매기는 그런 형태로 와서 그 하나하나 우리 주민 생활부터 하나하나 바꾸고 가면 환경이 좋아질 생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재산권이 있으니까 그 재산권하고 문제가 없도록 공정과 상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제 공약 중에서는 암만 해도 경제가 아니겠습니까? 스마트 경제, 전통 산업을 또 AI하고 또 연결해서 육체적 근로자, 피지컬 AI를 이용한 로봇 산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붕업을 조성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기후환경 후보로 이렇게 출마를 하였지만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바라지만 혹시 제가 선택되지 않더라도 우리 새 후보님께서 기후환경 분야까지 같이 또 책임지고 챙겨서 부산시의 어떤 생태도시 부산이라는 저희 어떤 목표를 함께 이루고 나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또 이 토론을 통해서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주도자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다음 이종준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금기용 후보님 조금 전에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일반 시민이 참 듣기 힘든 이야기인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젠가 북극항로 특별법이 이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북극항로 특별법도 일반인들이 보면 당연히 북극하고 이제 얼음을 뚫고 가서 이렇게 항로 하나를 갖다가 개척하고 그런 부산에 좋은 시너지 효과가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요거와 관련돼 갖고 이게 이제 부산에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또한 이게 우리 경제 좀 더 아까 부산의 젊은 청년들이 많이 오는 그런 쪽에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지 간략히 한 1분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공약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바까지만 말씀드리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해서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진 않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북극항로 특별법인데
좀 이제 법이다 보니까 또 포괄적이게 담긴 내용이고 북극항 이제 제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북극항로 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에 만들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관계 장관들이 이거를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수립해서 국가 정책으로서 전략적으로 잘 관리해라라는 측면의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 실질적으로 크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국에는 법에는 마당만 깔아줬고요. 저희가 그것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 법이 통과됐을 때 어떤 기구를 어디에 설치하고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기관들을 유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공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영우 후보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환경 또 뭐 기후 이쪽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정산 국립공원이 이제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이제 기후 환경과 연관돼 갖고 부산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조영우 후보님께 생각하시는 뭐 정책이 있으시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금정산 국립공원과 일단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부산의 환경은 아주 많이 개선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국가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숲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생태계 파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도심 숲이 훨씬 더 이제 잘 될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은 뭐 재공약이라기보다는 재공약도 그렇긴 하지만은 전재수 후보께서 그 전에 이제 발표한 공약하고 겹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뭐냐면은 그 낙동강과 금정산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그래서 서부산 공약의 일환인데 낙동강과 금정산을 연결해가지고 생태축을 연결해서 도심숲을 더 활성화하는 뭐 그런 어떤 흐름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금정구 지역에는 금정산 본부를 설치해서 범어사와 금정산성과 결합해서 역사문화 생태 축을 같이 만들어서 관광과 생태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6개 자치구에 지금 회동됐는데 금정구에 본부를 설치하면 동네구나. 또 다른 금정산 연결된 구는 좀 섭섭해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금정구가 가장 금정산에 많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역사문화유산과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금정구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구들도 같이 협력 시스템을 만들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25년 대선 때 제가 골목골목 부위원장으로 부산시 전역을 돌아다녔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강을 좀 이용하는 거 그런 경제 활동이 조금은 미진하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식수 문제도 좀 연결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환경 전문가께서 조금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안승문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승문 후보님은 저하고 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좀 많이 압니다. 장애인 스포츠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뭐 하십니까? 제가 실은 부산 시각장애인 골프 협회회장을 하고 있고 탭댄스도 추고 있습니다. 네, 탭댄스까지. 그런데 이제 내가 IT도 하시고 또 예. 제일 궁금했던 게 장애인 골프는 어떻게 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똑같습니다. 다만 한 분이 더 붙습니다. 스포트라고 하는데 그 방향, 그러니까 골프를 처음 기초를 배우면 자세를 배우고 그 다음에 방향을 배우고 거리감을 배우고 정확도를 배우거든요. 자세만 잡으면 똑같이 시계추처럼 정확하게 공은 정지해 있잖아요. 정지된 공을 치기 때문에 잘 치는 사람은 92타까지 나옵니다. 예, 제가 디테일을 합니까? 장애인을 위한 그 앱이나 이런 개발한 게 있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앱은 제가 지금 요즘 직접적으로 하지를 못하고 있고 댄스 장애인 시각장애인 댄스 어플 또 쇼핑 어플 등등 있습니다. 네. 장애인과 관련된 IT 기업을 운영하시니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요번에 참 후보님들 보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노동계 한 분, 또 환경계 한 분, 또 우리 부산시당 조직국장까지 하신 분, 조직에 힘이 있는 분, 저 또 장애계에도 왔으니까 너무 이렇게 인프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풀이 좋고요. 저는 이제 부산시 정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유비커터스, 스마트 시티,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디지털 포용도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양수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책이 그때 이제 시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지는 부분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가면서도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고 또 결산을 또
체크하고 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고, 아까 뭐 공공질문하고도 좀 비슷한 부분인데, 우리 노동계에 있는 우리 그 네, 권기영입니다. 건기영 후보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책 중에 요즘 해양 수도 우리 전재수 장관 이야기 많이 하고, 전재수 시장 후보는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해양 수도, 해양 이제 수산부가 이전됐고, 또 H라인부터 SK 큰 대기업이 또 이전됐고, 그리고 또 회사법원, 전문 회사법원, 그리고 동남 투자공사까지도 유치할 예정인데, 그 중에 진짜 우리 소시민들, 우리 부산의 직업들이 해양군에 있는 분들이 40에서 50% 된답니다. 그분들에 대한 정책 같은 건 없습니까? 제 정책이 이제 그런 아니, 정책보다 이제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 외에 또 저의 정책을 얘기하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재수 시장 후보님 말씀한 거 말고 좀 상세하게 하실 정책 같은 거, 우리 소시민들을 위해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약자들, 당연히 이제 교통의 문제도 시각장애이시니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안전 문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통학 문제,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시거나 이런 생활권에 보장되는 것들이 제가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데, 부산이 각 구별로 안전 지수의 편차가 제일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한 구가 있는 반면 너무 안전하지 않은 구가 있습니다. 이게 광역시 내에 그런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줄여가는 것이 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한 중에 이제 육상 부분만 이야기했는데, 제가 참 말 꺼내기 힘들지만은 우리 12년 전에 세월호 사태가 있었듯이 VTS라는 말씀 아실 겁니다. 네. 저도 그 직업적으로 VTS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 사항을 어떤 VTS하고 선박 간의 교신, 그리고 또 VTS의 지금 형사적 처벌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정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또 부산시하고 또 각 항만공사들하고 유기적으로 또 해결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종준 후보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중에 공약 중에 그 디지털 노마드. 농화죠, 농화. 네. 예, 그 프로그램 거기 참 좋던데 잠깐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조금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노마드? 네. 제가 어떤 농화로 착각했는데. 농화란 단어를 쓰진 않습니다. 예. 유목민. 그럼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네, 답변해 주십시오. 디지털 노마드라는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제가 정치권에 있다 보니까 우리 당 후보들이 뭔 일이 있을 때 유명 유튜버들을 찾아 서울로 갑니다. 3프로 TV, 매불쇼 등등등등 하고. 그럼 제가 항상 가지고 있을 때 부산에는 왜 이만한 유튜버가 왜 없을까? 그래서 제가 디지털 노마드, 또 하나는 부산에 이런 힘 있는 유튜브, 아니면 새로 창업을 하더라도 괜찮은 유튜브를 갖다가 모셔가지고 부산형 유튜브, 그래서 굳이 서울에 안 가더라도 부산에서도 자기 정책이나 자기 소신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펼쳐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이디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로 대단히 제가 당인을 위한 정책인 줄 알고 엄청 북쪽에서 들었는데, 제가 그를 볼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4가지 맹인입니다. 첫째, 이제 걸맹이 되고요. 문맹이라죠. 한글을 지금 배우긴 했지만 배울 수가 없습니다. 전맹이라죠. 점자를 읽을 수는 있지만 점자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손 자체가 이래서 못 보고, 그리고 요새 큰맹, 폰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폰맹은 개척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배움터를 위해서 개척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조영호 후보님한테는 질문을 못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모두 후보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광역 비례대표와 관련되어서 토론회하는 걸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줄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요 앞에 제가 그 기초단체장 관련돼서 토론회도 진행했는데 사뭇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이게 제가 정치학 전공으로서 수업 시간에 가끔 이야기하는 것이, 이 대표자들이 가지는 2가지 기능이, 대리자 기능이 있고 신탁자 기능이 있는데, 앞에 말씀하신 그 주제 중에 금정산 국립공원 관련돼 가지고
같은 정당 내지만은도 금정구하고 동래하고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장기적으로 부산의 미래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광역 비례대표 의원들의 역할과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기대되었습니다. 예, 이제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 시도별 노령화 지수에 따르면 부산은 서울 포함 광역시 중에서 노령화 지수 1위입니다. 그리고 2033년까지도 개선이 예측되지 않는데 노인과 바다라는 부산의 노령 인구 관련 후보자의 대책이 궁금합니다. 후보자별 답변 시간은 1분입니다. 이번에는 조영우 후보, 이종준 후보, 안성문 후보, 권기형 후보 순으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조영우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노인과 바다,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 같습니다. 노인이 나쁜 건 아니죠. 그래도 저도 노인이 됩니다. 조만간 노인이 되고, 그리고 바다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부산은 노인과 바다라는 타이틀이 붙고 그것이 부정적인 언어로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속사정들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말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노령 인구 관련 대책으로 보면은 현실을 수용하고 노인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 그리고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하는 것, 또 새로운 재난에 대비해서 사회안 전망을 구축하는 것,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고 불리는 부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왜 노인이 계셔서 이렇게 어쩌면 살짝은 비하하는 이런 도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산을 젊은 노인의 도시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정책적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부산이 가지고 있는 바다를 표현하는 블루와 어르신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실버를 합쳐서 블루 실버 정책을 한번 펼쳐서 부산시 차원에서 적극 펼쳐서 70대 노인이 50대처럼 보이고 60대 노인이 40대처럼 보이고 80대 노인이 60대처럼 보이는 블루 실버 노인의 도시로 변모시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하면 노인과 바다가 아닌 젊은 노인의 도시로 전 세계에 알려지고 여기에서 뷰티 산업이나 또 다른 노인과 관련된 사업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마련해서 젊은 노인의 도시, 블루 실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어제 연설 중에 노인과 바다가 나왔죠. 노인과 바다는 부정적 의미가 아닙니다. 노인은 우리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세대입니다. 저도 조만간에 65세가 될 것 같지만 한 4년 뒤에 우리의 중요한 경험이 정말 중요하고 바다, 치열한 삶 현장이 육상하고 다르긴 하지만 충분히 되고 거기에 AI라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거기에 전부 치면 날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날개를 달게 되면 우리 영화 어쩔 수가 없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은 다 같이 공존하는 공존과 생성이 되는 상황이 되고 프랑스 카우치라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소파에서 자고 젊은 청년은 소파에서 자고 어르신들을 같이 케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제도도 있으니까 우리가 연구하면 노인과 바다는 부산의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해양수도인데 바다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권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문제를 수치로만 보지 않습니다. 부산의 노령화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노인을 부담으로 보거나 뒤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이 300만 부산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쟁통에 100만도 안 된 이 부산이 임시 수도였는데도 100만이 안 되던 이 부산을 지금 300만으로 만들었던 건 기존의 기성세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 노인이라 불리는 것도 서러운데 짐짝처럼 취급한다면 하는 그런 식의 표현과 수치화는
저는 결단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제 이 후보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고 공감했던 게 어제 그 말씀해 주신 정책 중에 그 임종을 집에서 재택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 너무나도 좋게 들었고 저도 꼭 공감하고 추진하고 싶은 그런 계획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이 강점을 살려서 노인을 모시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올해 3월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입니다. 금정산을 보존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과 함께 부산시와 인접한 기초지자체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까? 후보별 답변 시간은 역시 1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종준 후보, 안성문 후보, 권기영 후보, 조영우 후보 순으로 답변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종준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금정산 국립공원이 24번째로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제 토론 중에도 나왔는데 부산의 6개 자치구 그리고 경남 양산시까지 아우르는 대단히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도시명, 대한민국 최초의 도시명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국립공원이 되었으니 많은 이제 관광객 혹은 또 부산을 또 찾는 분들 중에 또 금정산 국립공원 찾는 분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금정구 시의원 후보인 임성태 시의원이 제안하신 지하철 역사명을 금정산 국립공원과 연계된 역사명을 지속적으로 이제 연계되어서 누구라도 오면 부산은 금정산 국립공원과 연계되어 있고 지하철역에서 바로 각각 다른 스타일의 구 특징을 살린 등산로를 개척해서 그 특징이 더 잘 드러나 보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지자체도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또 특색 있는 등산로도 개발해서 좋은 정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성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금정산 국립공원을 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 저도 뭐 고단봉도 올라가 보고 파리봉도 올라가 보고 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지자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산성마을에 있는 시민들의 또 재산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공정과 생산이 돼야 되고 마찬가지 우리 지자들끼리 단합을 하셔갖고 어느 코스든 올라가든 금정산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첫째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하철 아까 이야기했던 지하철마다 또 노선이 정확하게 이름도 또 변경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좋은 정책이 우리가 또 금정산을 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니죠. 이어서 권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먼저 고당봉과 금정산선, 그 다음에 범어사가 생각나는 우리 금정산이 국립공원이 지정된 것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금정산은 단순히 명산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멸종위기종도 있고, 그 다음에 야생생물, 문화자원들이 풍부하게 있는 산입니다. 이 중요한 우리 자산을 어떻게 알리고 지킬 것인가가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개발과 보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시민의 재산권 침해 방지와 무분별한 개발 훼손을 막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과 공동 홍보를 해야 되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중심은 부산시가 되어야 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이렇게 같이 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산시까지 저희가 함께 이 협의체에 둬서 금정산을 가꾸고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영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 금정산 보존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은 첫 번째는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정산이 명실상부한 국립공원에 걸맞게 생태계가 잘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금정산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지금 수십 톤을 지금 끄집어내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낙동강과의 생태축을 조성하는 아주 핵심입니다. 그것을 잘 이루어가지고 도시숲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구가 낙동강과의 어떤 그런 생태축 조성을
기본으로 한다면은 금정구나 동래구는 금정구와 동래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관광 축을 금정산과 연결시켜야 되죠. 그래서 역사, 문화, 관광 벨트를 조성해서 금정산 보존에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진행한 공통질문 전반에 대해 후보자 간 주도권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 역시 후보자별 5분이 주어지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성문 후보, 권기형 후보, 다음으로 조영 후보, 마지막으로 이종준 후보가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주도권 및 답변 시간을 준수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 내용, 정책의 실현 가능성, 우선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성문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시의원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결산 심의와 예산 사업 계획안 심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행 분과가 한 7개 분과가 있고 특수 또 분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장애계 입장에서 어제 아랫게 어떤 분한테 설명을 들은 게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지분이 조금 있는 재단법인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4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설공단, 테크노파크, 부산경제진흥원, 그리고 재단법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인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산시설공단은 최근에 장애가 돼서 많이 맞닥뜨리고 있고 3군데는 뭐 무역할 때, 그리고 정보산업진흥할 때, 그리고 R&D 할 때 다 만나보고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장애인이 되면서 부산시설공단의 사업 중에 제일 큰 게 두리발 사업입니다. 근데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우리 16조 부산 예산 중에 40%가 복지 예산으로 빠져나간다 합니다. 근데 대부분 복지 예산을 생각하면 이건 뭐 장애인들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다 갖고 가는 줄 알고 있어요. 건강보험도 들어가고 또 이렇게 공무원 중에 또 뭐 주무관이나 사무관쯤 정년퇴임 해갖고 또 3년 정도 촉탁지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2km 가는데 그 기장군에서 와서 한 20km, 30km 드루라 기사가 그냥 와갖고 공차로 옵니다. 공차로 온다는 거는요. 기름을 길거리에 뿌리죠. 길거리에 뿌리고 그리고 또 기사는 기사대로 혼자 오니까 필요하고 그리고 그 장애인도 기다린다고 필요하고 그 돈은 돈대로 쓰는데 만족도는 약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산 시스템도 바꾼다고 또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는 아직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예산 낭비를 잡아야 되고 저 또한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우리 가족도 중요하고 또 근처에 우리 활동지원사 그리고 근로지원사 그리고 업무지원사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종합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활동지원사는 보건복지부 그리고 업무지원사는 중소벤처부 그리고 근로지원사는 노동부입니다. 그렇게 컨트롤 타워가 안 되고 모든 관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공무원 일자리만 창출하는 데만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되고 현실적으로 우리 영세 상인들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두리발 대신에 지금 자비콜 내지 등대콜로 한 번 더 상승시키는 핑퐁을 해서 한 번 더 상승시키는 그런 제도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 부분이죠. 예산 낭비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선 아까 질문 못 드린 조영호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서 기본적으로 예산 낭비에 낭비. 대해서. 예. 예산 낭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가요? 예, 뭐 짧게 교과서적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시의원들이 주로 다루지만은 저는 시민 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만 다룰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진영에 있는 많은 그 시민 전문가들이 함께 올바른 예산 참여를 할 수 있고 실속 있는 예산을 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해서 그렇게 안 좋은 예산들을 줄여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고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종준 후보님. 아까 금기웅 후보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거의 쓰임새와 용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쓸 때는 쓰고 줄일 때는 줄이는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진다면 예산을 갖다가 줄이고 더 이제 효과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금경 후보님께서 정답을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답변을 차용해서 저도 예산을 그렇게 이제 살펴보는 쪽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금기영 후보님은 아까 답변을 좀 비슷하게 했다지만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이제 부산시의원이 되면 또 우리 부산시에서 투자한 기업들 공공기업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장애인 관련해서 복지 예산 등을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밝혔듯이 저는 사람한테 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체감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사람한테 가는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체감되지 않으니까 그건 깎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람이 아닌 다른 곳의 예산을 심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 제가 원하는 답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권기영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네, 토론이 이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만배를 아까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제 노인과 바다 관련 질문인데요. 제가 아까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그거를 말씀드리면서 같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이어서 이제 부산다운 노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체 뭐냐 그게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답을 못 드렸는데 아까 이 후보님의 말씀 이제 부산형 재택임종 지원책을 공감한다는 말씀과 함께 부산은 결국 바다를 가신 도시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동네 안에 머무는 복지가 아니라 바다와 공원 그리고 수변공원 그리고 문화시설 그리고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해안 산책로와 수변공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장애적인 요인이 없는 그런 것들 이제 장애인에게 친화적인 환경들을 만들어주는 그런 불편하신 것들을 없애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없애는 공원들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돌봄 여가 프로그램 등을 바다와 연계해서 액티비티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또 실버 산업이 될 것 같습니다. 블루 실버라는 멋진 말씀도 오늘 해주셨는데 그 실버 산업 중에서 각 후보님들께서 나는 이런 실버 산업이 부산에 좀 이제 좋은 부산형 실버 사업이다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누구부터 네, 시작할까요? 이거 네, 저부터 가까이 있는 저부터. 예, 그렇게 하시죠. 네. 문제는 일자리 같습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부산이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노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 문제고 그것이 뭐 실버 산업 또는 뭐 그런 단계로 발전해 나가면은 더욱 좋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체계화해서 노인 일자리를 공공에서 좀 창출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안성문 후보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 AI하고 한 6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장애인도 집으면 노인들보다 더 체력적으로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경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경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유저가 또 우리 AI한테 설명하면 자기가 정책 보좌관도 돼주고 요즘 뭐 판검사 필요 있습니까? AI만 있으면 글로 쓰는 직업은 거의 다 대체하리라 생각됩니다. 일자리 많습니다. AI만 나오면 일자리 수 많고 다만 홀로 된다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영화 어쩔 수가 없다처럼은 안 될 겁니다. 다 같이 한 명이 20명을 먹이 살리는 시대가 올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 답변하다 보면 하나로 집중해서 답변하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답이 나오면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정산하고 연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0초만 남겨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금정산하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이라 금정산하고 연계하면 산에 알다시피 산불도 지켜야 되고 또 금정산이 도시명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산과 관련된 비용이 들어가는 일들이 꽤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영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또 그와 관련된 인력과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어르신들의 건강과 또 산책길과 또 금정산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높은 산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건강과 연결된 좋은 시스템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블루실버 부산이
전 세계 가장 젊은 도시로 젊은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도시로 알려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BTS를 보기 위해서 부산에 오는 게 아니고 부산에 있는 노인들께서 어떻게 저렇게 젊으신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전 세계의 노인들이, 학자들이 부산에 와서 부산의 바다와 산과 금정산이 이어져 있는 노인들이 어떻게 활동하게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연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고 금경 후보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본 것 중에 제일 또 조 후보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제가 이 부분은 산업입니다. 실버 산업도 일자리가 되는데 그건 또 청년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의료 케어까지 같이 함께 연동돼서 그리고 여가 산업까지 그것들이 결국에 우리의 일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인은 짐이 아니고 수치로 저희한테 악영향이 아니라 전국의 노인들이 부산으로 오고 싶다. 부산에서 여생을 보내면 너무나도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한 노인이 되는 부산.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일자리가 되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부산이 만들 수 있는 것도 결국 이 노인 문제가 아닌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영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예. 지금까지 장시간 부산시의 정책과 관련한 토론을 진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 공통 질문으로 10번째 공통 질문을 우리 후보님들에게 좀 던지고 싶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저는 이번 비상계엄 때에 서울의 강화문 그리고 부산 서명거리를 오가면서 윤석열 비상계엄에 맞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 만들기, 이재명 주권 정부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왔습니다. 지난 연설에서도 몇 차례 말씀을 올렸지만은 지방군권혁신위원회 부산공동본부장으로 또 활동을 했고 또 조직본부 부산본부장 또는 기후와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기후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의 창설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 후보님들이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위기 때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하나, 그리고 지난 대선 국면에서 당의 부산 지역 승리를 위해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질문에 있듯이 후보가 되신다면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 당 지역 후보들, 시장 후보뿐만 아니라 구의원 후보들까지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세 가지를 짧게 이렇게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용 후보님께서 2012년도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2002년도부터입니다. 저 역시도 당대표 표창 2번 또 민주평통위원 제가 이력을 적을 것 같으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어저께 많은 이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이력이 이제 재어진 걸 치면 저는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이라는 세월이 더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굳이 강조하지 않았던 거는 지금 두 분 후보님들께서 사실 안성문 후보님은 장애인으로서 또 금기영 후보님은 그렇게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라서 그런 이력이 쌓아지는 종이로 쌓아지는 그런 이력은 참 어려워서 제가 그걸 일부러 언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지난 대선에서 골목골목 선대위 위원장이신 박재호 의원님을 모시고 부산의 모든 16개 구군을 다 돌아다녔습니다. 구석구석도 나다녔습니다. 아마 모든 지역에서 저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리동에 제석골이라는 데를 처음 가봤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만. 죄송합니다. 예, 네네. 다른 분들도 네. 드려야 돼서. 네. 제가 빨리 시간이 너무 질문 3개나 돼서 말씀 빨리 드려야 될 것 같은데 12산 내람은 비상계엄이라는 용어조차 아까운 말도 안 되는 반헌적 반민주적 범죄행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전국 노동위 부위원장으로서 양대 노총의 단식투쟁과 함께 위로 집회 등 여러 가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 국회 앞에서 탄핵이 가결되는 것을 직접 목도하며 집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후 이뤄진 대선에서는 북극항로 추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정책단장으로서 우리 북극항로를 부산의 새로운 먹거리 미래의 전략으로 삼으면서 우리 부산에서 처음 대선 후보가 지지율 40%, 민주당 후보가 40%를 득표하는 데에 공헌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부산 이제
지방선거를 어떻게 저희가 도울 거냐고 생각했으면 예를 들면 저는 각 후보의 가장 지역의 큰 공약의 중요한 큰 목표는 지역 발전이지 않겠습니까? 그 발전을 예를 들면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는 기존 기관들과 시너지를 위해 공기업과 기관 이전을 제가 지원하고 싶고요. 원도심은 기업들을 이전시키려고 합니다. 이미 저희는 H라인 해운과 SK해운이 원도심에 이전을 했습니다. 강서 지역에는 서부법원과 해사법원을 이제 같이 융합하는 방법. 죄송하지만 네,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네. 18개, 15개 구를 다. 이제 제가 아까 예, 우리 안성문 의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제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실은 그래도 2025년 6월달에 우리 민주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내란 극복 그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제가 온라인 활동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하고 뭐 SNS에 모든 글에 열심히 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정치 선배이신 우리 이종준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은 골목골목 순대이 때 또 목골시장 가서 샤팅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6.3 지방선거 때 저는 박재범 구청장 후보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흰스팡이 적고 선거 유세 후보님 여기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무리 예. 발언 잠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아무튼 우리 후보님들이 이번 지방선거가 상당히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나서셔가지고 우리 부산시 승리를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준 후보 시작해 주십시오. 조금 어려운 공통 질문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건 저도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많이 하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조직국장일 때 그런 사안이 하나 발생했었고 그걸 시당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그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통 질문 7번입니다. 중앙당 당론과 시민의 구체적인 이해가 충돌이 된다면 후보님들께서는 이게 정치 현장에서 비례후보가 가장 마주하는 날카로운 질문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예를 들자면 부산에서 산업은행이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었죠. 제일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큰 규모의 정책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수비를 하고 난 다음에 좋은 결과가 도출된 게 배수부 이전,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니까 산업은행 이전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보시는 게, 다들 이제 정치를 생각하시고 비례대표를 생각하시니까 중앙당 당론과 시민의 어떤 구체적인 이해가 충돌이 된다면 본인은 이제 어느 쪽에서 입장을 표현하실 것인지 먼저 권기영 후보님께 여쭤볼까요? 네, 좋은 예시를 주셨습니다. 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좀 시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어갈까요? 계속하십시오. 네,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요. 예. 네. 산업은행 이전을 가장 반대했던 게 누구겠습니까? 노동조합입니다. 저는 같이 이제 노동위 부위원장으로도 그 산업은행 노조위원장님께서 계셨고, 그 애로사항과 많이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특히 부산에서 왔다 보니까 설명을 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을 했지만 부산 시민의 열망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했을 때 결국에는 방법을 찾고자 하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법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핑계를 찾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시간만 보내면서 저희 민주당 탓만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그 해수부를 이전한 것도 저는 다양한 사람들이 계셨겠지만 저도 그때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부산 글로벌 허브 특별법이 또 지금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충돌이 아니라 돌파가 되는 지점은 어디든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지역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당이 수긍할 수 있는 명분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역민들과 중앙당에서 결국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영우 후보님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난제. 죄송합니다. 이걸 뭐 제가 어떻게 몇 법이 있겠습니까만은 뭐 기본 원칙은 부산 시민의 입장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원칙은 부산 시민의 입장에 서고, 거기서 부산 시민을, 왜냐하면 뭐 당을 떠나서 부산 시민을 위한 부산시의회라고 부산 시민들이 선택한 의원들이기 때문에 물론 뭐 당의 비례이긴 하지만은, 그래서 부산 시민 원칙에 서야 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이게 지역 이기주의로 보이거나 전체 균형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또 부산 시민들 직접 설득하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안성문 예, 저도 해양 수도 관련해서 노조에서 데모하고 그쪽 그 세종시에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또 발언하시고 이런 거 들었는데 조율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요즘 부산, 울산, 경남 어제 김경수 도지사 후보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메가시티라는 용어를 다시 살리자 해서 이번에 또 전재수 시장 후보님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 후보님 또 울산의 김상우님까지 봉하마에도 찾아간 또 뉴스를 듣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조율해 나가면 중앙당과 부산시가 못 풀어나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이 질문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 입지와 또한 부산 시민의 이익과 연결되는 질문이라 저 역시도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저희 입장도 밝혀야 되겠죠. 이 과정을 이제 그때 저는 현장에 있었고 그 질문이 진행되는 상황을 봤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풀릴까? 도대체 분명히 시민사회단체는 시당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 당대표께서는 올라가시고 이걸 어떻게 풀릴까 참 고민했는데 결국은 수개의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그 수개의 과정에서 나왔던 결론을 발표할 시간이 나왔을 때 우리 이재명 후보였죠. 그럼 그 해양수도 이전 또 동남투자은행 이런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가져오니 지금은 외려 이제 산업은행에 대한 이야기가 싸그라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민과 수기를 하고 또 시간 또 중앙당 차원에서 또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구조,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어서 접근해 가면 조금 전에 안성문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금기용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안은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가지고 해결한 생각을 가지고 수기를 하고 또 중앙당도 설득하고 시민들과도 만나고 해야 할 그런 역할이 비례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분 후보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후보자별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딱 1분입니다. 순서는 권기영 후보, 조영 후보, 이종준 후보, 안성문 후보 순입니다. 먼저 권기영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십시오. 예, 너무 오늘 뜨거운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 분야라고 말할 수 있는 해양, 노동, 청년 이외에 장애인, 교육문화, 환경 너무나도 걸출하신 분들이 다양성을 통해서 우리 민주당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토론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반대 정당도 한번 보고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분들과 함께 저는 비례대표로 나올 수 있다는 것만도 영광스러웠고 그다음에 더 좋은 대안을 제가 시의원이 돼서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이런 토론회였습니다. 또 여기 훌륭하신 후보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다 같이 그냥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비례대표라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수기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월요일 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영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마무리 발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쓴소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뉴스 보도 하나를 전달받았습니다. 내용은 우리 부산민주당 내에서 이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선거에 개입한다는 그런 뉴스 기사였습니다. 기사 본문 중에 보면은 어떤 정치인이 강력의원으로 들어가면 구청장이나 지역위원장 등은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며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전행을 일삼았습니다. 내부자의 증언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오는 B씨는 누구일까요? 구청장이나 지역위원장 등이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며 공천 배제 대상으로 고려된 정치인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당에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발빠르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종준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저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정치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부산민주당 20년 현장 전문가가 이제 부산시정의 엔진이 되겠습니다. 정치는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 도구여야 합니다.
제가 꿈꾸는 정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닌 시민의 삶에 행복감을 주는 도구입니다. 서민의 삶을 보듬고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부산민주당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 이종준이 여러분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유능함으로 오직 시민의 삶을 돌보는 일자라에서 행복한 시운이 되겠습니다. 부산을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강력한 무기, 멈추지 않는 부산의 시정의 엔진, 부산시의회 이종준이 앞장서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네분 후보님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문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성문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으로 하는 비례대표 경선 토론회인데 너무 잘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32,000 권리당원 여러분,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국민 주권 시대, 당원 주권 시대, 장애인 당사자가 정치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왔습니다. 지금 5%의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도 부산시의회는 1%도 안 되는 시의원도 있지 않습니다. 특히 저번 민선 8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애인은 직접 당사자가 정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전재수 후보와 으라차차 하면서 저 안성문 의사소통의 달인 통통통을 외치면서 선거 유세에 참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후보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비전과 공약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검증과 정책 토론을 통해 누가 더 준비된 후보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당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최소화. 감사드립니다. 동영상 이제 경선 플레이어. 일정과 투표 방법을 1시 21분 40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지. 이번 버튼. 비례대